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지난 2019년은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 큰 수익을 안겼던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펀더멘털에 기인한 많은 예측과 분석이 무색할 만큼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컸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다를까요? 2020년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센터장님, 지난 2019년이 국내 증시를 보면 이 디커플링이 키워드가 아니었을까요? 네, 복기를 좀 맞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디커플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나쁜 쪽에 속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선진국들은 좋았는데 이머징 마켓 쪽은 좀 선별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 위주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힘 그런 게 많이 발휘가 됐고 특히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원자재는 조금 괜찮았는데 원자재 보유 국가들은 괜찮았는데 제조업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 좋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결국은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영향을 선진국들은 크게 받지 않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제조업 국가들이 많이 받는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도 뭐 수출이 잘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이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잘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들이 또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국가들도 수출 의존도는 높거든요. 그리고 전형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그래도 인더스트리 4.0처럼 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는 더 빠르고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 또 산업 구조의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2019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점에 크게 노출됐던 코스피 굉장히 아쉽습니다. 2020년에는요, 이 글로벌 증시에 우리가 또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나 트럼프의 말말말로 지난 한 해가 많이 휘둘렸잖아요. 네. 올해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벤트들 보고 계세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여전히 뜨거울 것이고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한테 유리한 점들은 부각시키고 또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저항 또는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런 거를 하는 한 해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올해 전체를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뭐 트럼프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북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남아 있을 것이고 또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올해를 이 관통하는 어떤 또 하나의 주제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작년 말부터 경기 저점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나 작년 4분기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올해 내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주식 투자자들은 여러 정치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진짜 확인될 수 있는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제가 이거를 아까 그 글로벌 정치와 좀 빼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우리나라에 또 하나 좀
국한됐다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에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시각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2016, 17, 18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슈퍼 사이클만큼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 그게 약간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혹시 투자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거냐 아니냐 문제가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4분기부터 반도체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너도 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치가 꽤나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2020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상하단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를 보는 코스피 예상 밴드가 저희의 기본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1950에서 2400이에요. 뭐 바닥이 20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의 범위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지는 범위. 뭐 한 대략 그 작년도 고점이 2200 정도 되니까 그보다는 한 10% 가까이 높아지는 범위지만 우리가 2018년에 기록했던 2600선이죠. 그 선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나라 증시는 딱 어떤 범위 내에 갇혔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걸 박스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려 5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럼 그 5년간 지속이 됐던 배경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뭐 경제도 그렇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왜 5년간이나 주가는 이 모양이지? 그랬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희는 교역량의 감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더 심각하게 커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사실은 리쇼어링을 비롯해서 이 자국 보호주의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기간이었어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이 어느 수준 정도에서 정체했다는 거예요. 물론 해마다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7, 18년 IT 투자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걸 훅 뚫고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니까 그걸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올해 이 실적일 텐데 그 실적이 2011년부터 16년 사이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2017, 18년도 기록했던 특히 17년도 같은 그런 고점에는 당기순이익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저희가 지수의 밴드를 특히 상단을 지난 2018년 초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못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는 조금은 나빠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상고하저로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올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는 불확실성도 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 중이 올해는 하반기 중보다 좋은 상고하저의 지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픽에 대한 힌트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주도주 유망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이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IT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올해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어떤 시각 때문이었기 때문에 일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리 가고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의 현황은 신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치는 방향, 그다음 구경제 산업 특히 제조업 쪽에는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가만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는 방향에 속해 있는 기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반도체, IT 부문이에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부 소재라든지 또는 산업재 또 대표적인 게 에너지잖아요. 이런 쪽은 사실상 여전히 과잉 공급 상태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재료가 소재 부품 장비예요. 아마 보호주의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아마 정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중국 부분이에요.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요. 화장품 업체들이 성과가 괜찮고
면세점이 좋습니다. 내년엔 아마 이게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작년은 저점에서 잡고 상단에서 팔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잘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비슷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아마 반도체 드리븐하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주가의 큰 폭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 갔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내년에도 나타날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상고 하저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나 늦어도 3분기 정도쯤에는 좀 이익 실현하고 기다려보는 전략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를 관통하는 어떤 투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역시 글로벌 투자입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해외 증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런 금융위기 이후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신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미국 또한 주요 선진국들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외 투자를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올해 키워드는 디커플링에서 상고하저.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키워드와 함께 투자 전략을 통해서 SK증권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경자년에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